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수원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과 모텔 황제가 또 상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수원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고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과 관련된 사업을 한 2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셔서 현재 이제 퇴직을 하셨고요. 남편분은요, 우리 그 사례하신 분은 우리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남편분께서는 내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답니다. 정년 이제 퇴직을 하시고요. 현재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졌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내년 2020년이면 이제 2주까지 하신답니다.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2주 정도면. 그래서 이제 비용이 자기 자본을 이제 현금 5억을 이제 투자해서 이제 모텔을 취득을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여성분의 이제 통화하고 이제 상담한 내용을 한 여러 차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이분은 지역은 서울 안 되죠. 수도권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현금 5억 투자하시니까. 선호하시는 지역은요, 좀 산을 좋아하셔서 경치가 좋고 전망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많이 원하시지 않는답니다. 여기를 한번 적어보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수익률은요, 순수익은요, 이제 연금이 또 이제 나오시기 때문에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월 순수익은 한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만 나와도 좋다 이겁니다. 좋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대출은 싫다 이겁니다.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럽답니다. 대출금을 받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금이 얼마 있죠? 5억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건이 충족시키려면 매매 가격이 5억 미만인 물건을 이제 취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모텔 황제가 이제 의뢰인이시죠? 의뢰인이시고 모텔 황제입니다. 모텔 황제가 이제 의뢰인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현금 5억이시면 현금 5억을 투자하시면 당연히 이제 지방을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지방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월 매출 한 3,500만원 정도 나오는 물건을 취득을 하셔라. 왜? 두 분께서 시간이 있더라도 3,500만원 정도 나오시면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이 되죠. 그래서 직접 모텔에 참여하시면서 오토로 운영하시면 아주 좋으니까 이제 2주 하시면서 원하시는 지방을 선택을 하셔서 월 매출 3,500이 나오는 물건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매매 가격이 통상
한 18억에서요. 18억에서 한 20, 한 1억,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 대출이죠. 융자 나머지 뭐 한 15억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까요? 15억에서 많게는 뭐 한 16억, 그렇죠? 16억, 이렇게 융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가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한사코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출금을 원하지 않는다. 대출금은 받지 않고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매매 가격이 5억 미만인 물건을 취득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해당 물건을 브리핑을 드렸어요. 지방에 있는 물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얼마짜리 브리핑을 드렸냐면 매가죠.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 매가 7억. 그 다음에 한 6억 이러한 물건을 이제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융자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되죠? 융자 1억에서 최대한 2억은 융자 받으시고 자기 자본 5억은 이렇게 투자하셔야 이렇게 하면은 매가가 지방에서요 매매 가격이 이제 7억에서 6억으로 책정이 합의가 된다면은요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월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0만 원 통상 해당 물건도 이런 물건이에요.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이런 물건은요 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땅의 면적은 넓어요. 땅의 면적은 넓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가가 매매 가격이 7억에 형성되고 6억에 형성되고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오죠. 하나는 뭡니까? 노후화,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고요. 두 번째 하나 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용연수죠. 내용연수 건물을 신축한 내용연수가 오래된 물건 이거는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두 가지는 이러한 요건이면은요.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이 내용연수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물건을 모텔 황제가 두 개를 브리핑 해드렸어요. 그렇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피드백이 어떻게 왔느냐? 피드백이 너무나 내용 연수가 오래된 물건이라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분께서는 결론이 뭐냐면 아직 개념을 못 잡시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아직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요, 어느 부동산이든지 최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습니다. 물론 1금융을 선택을 하느냐 2금융을 선택을 하느냐 그 갭 차이는 많이 나는데요. 본인이 1금융의 최대를 받느냐 2금융의 최대를 받느냐 이 선택을 하셨을 때 본인이 자기 자본이 1금융의 최대로 받아서도 원하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자본이 확보가 되신다면 1금융으로서 최대를 융자를 대부분 90% 이상은 매매 계약의 90% 이상 다 받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1금융 융자액으로서는 자기 자본으로 잔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2금융의 이자율을 더 줘가면서 2금융의 최대로 융자를 받아야 부족한 만큼의 자기 자본을 2금융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금융이냐 2금융에 따라서 대출금의 차이는 날 수 있고 이자율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100% 중에 90%는 다 대출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도 일단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텔 황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우리 부군께서 내년에 정년퇴직 하실 정도면 61세가 넘었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께서도 역시 그 정도 이제 우리 연세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융자를 안고 가신다는 그런 심리적이 얼마나 압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면서 융자 15억, 16억을 받으셔서 매출 3,500만 원 받으면 좋죠. 그렇죠? 네, 좋은데 그 연세에 이 정도의 융자를 받기에는 너무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융자를 1, 2억 정도 받으시면은요. 한 달에 이자가 1억 여기는 1금융 기준입니다. 예, 매매 가격이 만약에 7억, 6억 형성되면 1금융에서 1, 2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돼요. 네. 1억 받으면 50만 원도 안 되겠죠? 네. 50만 원 정도는요. 월 매출 1,000만 원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융자를 받고 사시면 매가 그렇죠? 예. 지금 매매 가격이 예, 2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억.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7억인 물건. 그 다음에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5억 미만의 물건.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기간의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향후에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을 취득하시게 되면 대표님 두 분께서 인건비도 두 분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 진짜 200 정도밖에 못 봅니다. 예. 200 정도밖에 못 벌어요. 두 분 인건비입니다. 직원 한 명도 고용도 못 하고요. 향후에 이거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황제가 그러면 1, 2억 정도는 최소한 받으시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고 대지 면적이 넓고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 있고 내용 연수가 오래된 물건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의뢰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 연수가 너무너무 오래된 물건이라 또 싫답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물건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모텔 황제님? 예. 그 다음 요건은요. 그랬더니 신축 모텔을 원한답니다. 신축 모텔. 예. 여러분 신축 모텔은요. 지방에 있는 모텔이라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는 주셔야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지방에 있는 물건도요. 신축 모텔은 여러분 최소한 20억 정도는 이 정도 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매매 가격도 이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 의뢰인께서는 개념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모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안 하셨다. 예,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요건과 본인의 계획이 원인과 결과가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해당 의뢰인에게 모텔 황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념을 먼저 좀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텔, 모텔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가격도 높고요. 타 부동산에 비해서. 그런데 말이죠. 모텔 황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꾸준히 유튜브 강의를 들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과 제가 매매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직접 저희 회사에 내사하셔서 상담을 해보면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모텔 황제하고 계약을 안 하셔도 다른 중개인과 계약을 하셔도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하겠다. 그런 걸 모텔 황제가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모텔 황제가 강의한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모텔 황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게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의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죠. 네, 두 번째는 수익률, 세 번째는 이제 시세 차익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과 실제 이제 애독자 여러분을 의뢰인으로서 이제 제가 만나고 봤을 때에는 꾸준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요, 최소한 호텔, 모텔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는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텔 황제 여러분, 호텔, 모텔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모텔 황제 강의 꾸준히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경기도 수원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는 118715번에 해당되는 물건이죠. 네. 사용 승인일 2003년 12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대지 면적 165평, 연면적 830평입니다. 객실수가 몇 개입니까? 객실수가 42개인데요. 연면적이 830평입니다. 거의 뭐 한 2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 연면적이 객실수에 비해서 상당히 넓다. 네. 그러면 객실수가 평균 이상이 아니라 인근 모텔, 호텔에서는 객실 평수가 제일 넓은 평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임장을 가보지 않아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객실 면적으로 놓고만 봤을 때에는 인근 모텔에서는 1, 2등 정도는 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매가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52억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이용자 44억까지 가능합니다. 실인수가 따라서 8억이면 본 모텔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도 7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18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은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조건 중심 앞에 중심이 들어가면 파생되는 거 세 가지 나와야 되겠죠? 호텔, 모텔, 숙박업소죠? 숙박업소, 먹자, 유흥 어떻습니까? 이 세 개 전부 어떻습니까? 밀집되어 있다. 그렇죠? 밀집되어 있다. 이 포인트,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중심 상업지역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한 평당 846만 2,810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수원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해당 물건은 말이죠. 최근에 소유자께서 5억을 투자하셔서요. 5억을 투자하셔서 일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일부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이 입지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물건은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중심 상업지역이면 숙박업소, 먹자, 유흥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모텔은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접근성이 유리하다. 객실 평수가 넓은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객실 평수가 넓다. 객실 평수가 넓으면 고객님들의 효용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이 7천만 원인데요. 월 매출은 공부상 확인해 본 결과 꾸준합니다. 꾸준히 7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해당 물건의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겠죠?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심화되겠죠?
경쟁률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서 본 물건, 초역세권이다, 중심 상업지역이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나는 해당 물건처럼 이러한 요건을 갖고 있는 물건을 나는 사고 싶다라는 초보 창업자 여러분은요, 취득하기 전에 밀집된 상권은요, 공부를 한 2배 정도는 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가 밀집 상권은 더 많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향후에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굉장히 밀집 상권에 가셔서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요. 먹자도 그렇고 유흥도 그렇습니다.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네, 그래서 2배의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직원 관리도 더 여러분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파생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파생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 시점, 리모델링 이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밀집 상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점이 어떻습니까? 더 짧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 물건만 봐서는 안 되고요. 경쟁업소, 그렇죠? 경쟁업소의 숙박 단가, 대실 단가, 최근에 리모델링 유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모텔이, 어느 호텔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요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개별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적 분석, 보유 기간 동안입니다. 취득하기 전에는 기본이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도요. 지역적 분석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꾸준히. 예. 이러한 사항이요.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밀집 상권을 선호하시는 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말이죠. 여러분께서 어느 호텔이나 어느 모텔을 취득해서 한 2, 3년 꾸준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이제 주관적 이제 확신이랄까요? 네, 그런 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초역세권의 중심 상업 지역에 리모델링을 할 만한 물건을 내가 싸게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를 해서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더 많이 창출하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고객님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향후에 본인이 2, 3년 후에 나는 대지를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내가 직접 건축사의 설계 도면을 의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내가 실시를 해서 내가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가시는 또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예비 창업자 여러분은요. 내가 리모델링을 한 물건을 샀는데 내가 두 번째 모텔을 살 때는 호텔을 살 때는 내가 신축 물건에 해당되는 내용 연수가 얼마 안 된 모텔이나 호텔을 내가 취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개념이 좀 잡혀가시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러분께서는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초보 창업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보지 마시고요. 리스크가 큰 거 위주는 계속 제거해 나가면서 보다 보면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 남겠죠. 네, 그러한 물건이 여러분께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모텔 황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얼마 받으시죠? 최대 융자를 기준으로 44억,
용자를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자율이 네, 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요. 매가 대비 융자가 최대 융자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고요. 이렇게 밀집 상권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선호하는 상권이에요.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융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융자가 많이 나오니까 리스크가 상승하는 거겠죠? 대출자, 금융권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이자율이 이렇게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 2,9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이자 부담금은요. 부담금은 1,900만 원. 네. 월 매출 7천만 원에서 매월 1,9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여러분께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융자가 이렇게 최대로 받는다면 이렇게 44까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적게 소요되겠죠? 네. 8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7천만 원에서 한 달에 1,85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요. 네, 27.7%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텔 황제는요. 어느 물건이든지 이 순수익 있지 않습니까? 이 순수익을 굉장히 모텔 황제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최소 수익률 이렇게 평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수로 잡기 때문에 적게 잡다는 거죠. 순수익을 적게 잡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최저 수익률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27.7%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